2월 첫 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9편 감독이 실제 우주에 가서 촬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책연합이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왓챠 플레이가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스타워즈 9편의 연출을 맡은 콜린 트레보우 감독이 썬댄스 영화제에 참석해 말하길 실제 우주에 나가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스타워즈 9편을 촬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이전에 스타워즈 9편을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찍겠다고 했었는데 이 두 말을 조합하면 실제 우주에 나가서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겠다는 건데 루카스 필름을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가 과연 허락을 할까요? 근데 필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할 수 있긴 있죠. 아니 우주에서 촬영을 하면 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산소가 없는데? 그 정도 못 참으면 그러니까 참아야죠.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산소가 없는데 참는다고요? 네, 숨 참고 찍어야지. 그러면 숨을 쉽니까? 이거 장난이고요. 뭐 방법이 많죠. 뭐 중력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모터로서 필름이 돌아가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촬영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간다는 얘기는 네. 그냥 그 풍선 타고 위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타고 위로 올라가도 어느 정도 우주라고 치기는 대기권 뭐 성층권 대기권 뚫고 올라가서. 예. 아니 기본적으로 스타워즈에서 우주 촬영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같은 샷이 나와야 되는 컷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켓을 타고 다들 우주로 가서 우주 왕복선에서 실제로 찍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봤을 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허락 안 해주죠. 아니, 허락이 할 아니라 거야. 허락이 된다고 해도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쨌거나 예.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지금 감독님이 큐 사인을 주면 네. 이제 그때 배우들이나 뭔가 물체들이 움직이고 이거를 찍어내야 되는 건데 우주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를 우주에서 뭐 우주 비행선을 띄워놓고 찍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우주를 찍은 다음에 비행선을 거기다 CG로 입히겠죠. 그렇다라고 해도 배경- 행성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CG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배경을 실제 촬영하는 거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있죠. 우리가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우주를 보면 진짜 멋있고 이뻐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낼 수조차 없을 만큼 진짜 멋있는 게 우주거든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연치 않게 얘기하는 이제 UFO가 찍힐 수도 단계는 있고. 얘기하는 단계는 그냥 삐지를 찍어오겠다는 얘기 정도로밖에 안 되겠네요. 제가 이 감독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우주 나가서 찍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타이틀만 가지고 봤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핸드폰 달고 예. 그렇게 올려가지고 예. 그 우주처럼 이렇게 막 지구가 반토막 이렇게 쫙 보일 때까지 예.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데이터 핸드폰 주워서, 주워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우주에서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그게 글쎄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왜냐면 지금 우주에 가려면 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가는 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뭐 카메라맨이 그걸 준비해서 우주 카메라를- 비행사들한테 촬영 기술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죠? 애매하죠. 그 우주를 간다는 것 촬영 자체가 감독한테 우주 비행에 필요한 모든 그 훈련을 시킬 것도 아니고 여튼간 근데 이번 이 감독님이 우주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작년에 우주에서 포르노 촬영을 하겠다고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 모집 금액이 34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23만 6,086달러를 모아서 실패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좀 가능한 게 그러니까 우주 여행은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김소연 씨 이렇게 외국 그 우주 보냈던 네. 것처럼 돈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니까 외국에 어떤 우주 그 나가는 러시아거나 미국에서 러시아나 쓸수 이런 있죠. 데서 돈을 줘서 이렇게 여자 배우 남자 배우를
태워? 예, 그쵸. 우주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돈만 됐었으면 가능했었을 그렇죠. 얘기죠. 네, 맞아요. 우주에서 이걸 촬영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예.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밀면 무한정으로 서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예. 끈으로 묶거나 뭐 옷을 입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게 서로 이제 보안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주에서 움직임 번식이 때문에. 가능하냐에 대한 되게 큰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냥 포르노로서 끝이 아니고 네. 인류가 우주에서 살 수가 있냐 없냐에 대한 번식이 가능하냐에 대한 되게 크나큰 과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냥 눈요깃거리가 아니고 상상하게 되잖아. 네, 눈요깃거리가 아니고 진짜 이건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었어요. 아니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 그래도 어쨌든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아예 못 움직이는 게 일정 아니잖아요. 거리만 유지시키고 음. 더 뒤로는 나가지 않게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과연 번식 행위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했던 건데 이게 실패했고 이제 스타워즈 세주 감독이 씨는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렇죠. 영화 뉴스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포르노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정보들을, 싶어서 예, 지금 이 뉴스를 한 게 아닌가 많이 갖고 있군요. 싶은 네. 생각도 드네요. 여튼 스타워즈 9편은 2019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내가 네. 이 말을 또 왜 했을까요? 네. 중국 영화 투자 제작사인 화책연합이 한국과 중국 영화 시장을 선도할 컨텐츠 발굴을 위해서 제1회 화책연합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총 상금은 1억 원으로 화책연합의 시나리오 공모전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면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모전 같은 경우에가 이번 뭐 같은 경우는요. 200장 분량의 뭐 이런 이번 같은 그런 게 경우에는 장편 영화 시나리오 부분에서 3편을 뽑고 네. 그리고 웹 영화 시나리오 부분에서 3편 그리고 웹 드라마 부분에서 3편 이렇게 해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책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뭔지 좀 궁금했었는데 중국 자본이네요. 네, 그렇죠. 화책연합이요. 중국 최대의 미디어 그룹이 화책 그룹이 있대요. 거기서 화책 펀드가 같이 해서 만드는 화책 영화 투자 제작사를 화책연합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해서 20세여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투자해서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개봉 중인 강풀 원작의 마녀라는 영화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더 폰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여기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간간히 네.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중국 자본이 계속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지금 유입이 많이 되고 들어오죠. 있잖아요. 그 뭐 지금 JYP도 쯔위 사건이 그거에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YG도 지금 중국 쪽 자본을 많이 투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중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 인력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다 계속 이렇게 팔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특기가 처음에는 이제 가짜 예. 모방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걸 흡수해서 본인들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한류 열풍이 불고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 콘텐츠들도 많이 이제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이때 중국이 빨대를 꽂아서 이것을 본인들 것으로 흡수를 한 후에 우리가 이제 버려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선도주자가 되게 힘든 거고 뒤를 쫓아가는 그런 후발주자들은 쫓아가는 거 쉽죠. 모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어차피 미국이나 일본을 쫓아했던 문화들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나라 K-팝이 생긴 것도 말 자체가 K-팝이잖아요. 그쵸? 미국의 팝을 J-팝이 나와서 우리가 K-팝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무슨 가요라든가 그런 단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따지고 그게 보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럼 K-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C-팝이 되게 되면은 사라지진 않겠죠. K-팝은 우리나라에서만 돌고 C-팝이 중국에서 돌다가 세계를 지배할 수는 있겠죠. C팝 발음 억양이 조심하세요. 억양이 C팝 발음 조심하세요. 네. 예 그러네요. 여튼 그래서 지금 그러한 조금 그림이 네.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자본이 유입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하지만 제 생각엔 시나리오 공모전 뭐 이런 것들 뭐 주위에 글 쓰는 분들 많이 도전하셔서 사실 이게 글을 쓴다는 일
어떤 예술 활동을 뭔가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의 작품을 계속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도전을 해서 1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더 큰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나갈 수 있는 네. 발판을 삼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도 한국뿐만 들기는 아니니까 해요. 지금 큰 시장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또 방향. 저도 사실은 네. 지금은 어쨌든 월드와일드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지금 이미 가요 시장 안에서 한국 시장 안에서만 보던 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끝났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죠. 영어권이나 아니면은 이 동남아시아권이나 뭐 성공해버리면 역으로 한국에서 거꾸로 인기를 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이렇게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저희들이 발표하는 곡들이 이미 그 중국 사이트라든가 이게 네. 전 세계의 판권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홍보가 뭐 이렇게 소홀하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적으로 시나리오도 한국에서 뭐 많은 영화사에 시나리오를 많이 넣어보고 또 한국에서 있는 공모전들에 많이 넣어보고 또 하셨겠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또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한국과 뭐 일본과 지금 다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한국하고 중국만. 중국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외국에서 자본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도 도전 기회는 많아질수록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니까 많이들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매번 이런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낸 시나리오를 이 사람들이 선정을 안 하고 뺏겨서 네. 표절을 시비가 걸리면 어떡하나가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그런 고민은 그냥 고민으로 끝나시고 도전을 하시는 게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남이 봐야 내 작품을 남이 봐야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진행인데 네. 남이 보면 베낄까봐 그걸 남을 안 보여주면 자기 혼자 이거를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총 상금이 1억이라는 거는 대상한테 1억을 준다는 게 아니고 모든 상을 다 합쳤을 때 금액이 1억인 거니까 그렇겠네요.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상은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대상이 얼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영화화 된다는 것 자체에 어떤 만족을 이거 가지고 이게 발판으로 진짜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더 딱딱한 사고 때문에 여기에 수상이나 이런 거 되지 않던 작품도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그 노멀하지 않은 중국 시장에 가면 획기적이다라는 이제 그렇죠, 맞아요. 반응을 받아서 뭐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중국에서 먹히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요새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화산고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망했는데 미국하고 일본 같은 나라 그 몇몇 국가에서 되게 데이트를 줬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 제 음악인 경우에서도 이제 제 음악에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 나오는 데서 댓글은 뭐 병신 또 못하네 뭐 아직도 하냐 미친놈 막 이건데요. 네. 외국 사이트에 올라간 댓글들은 와우 뭐 great voice 뭐 칭찬 투성이에요. 네. 외국 욕이 달리진 않고요. 안 달리죠. 그렇구나. 외국 댓글들은 전부 다 막 진짜 칭찬 일색이고 한국 댓글은 전부 다 욕 일색이고. 근데 한국 댓글은 욕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래 이제 팬이 어떤 다른 가수의 팬일 때 네. 그 팬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다른 가수 댓글에 욕다는 거거든요. 이상한 팬덤 문화가 예, 지금, 그게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욕들이 댓글에 칭찬보다 욕이 더 많은 이유인데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음악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제 음악도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외국에서- 경쟁자라고 보니까 예. 제 음악도 외국에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친근감 있게 받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뺀지 먹었던 뭐 이런 작품들이 외국에서 정말 잘 대단한 될 수 있죠. 작품으로 평가받아서 제작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쨌든 도전은 끊임없이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벤치가 아니라 거절로. 네, 벤치가 뭐 어느 나라 얘기죠? 일본에서 나오는 의심스럽네요. 얘기인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올바른 언어를 쓰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추천 서비스 업체인 왓챠에서 내놓은 왓챠 플레이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한 달 4,900원의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전 등록을 했다면 첫 한 달은 100원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영화나 드라마 등이 매우 적은 데다가 넷플릭스처럼 독자 콘텐츠도 없고 화질도 720p밖에 지원이 안 되며 중복 시청이 불가능한 점도 매우 불리하긴 합니다. 다만 4,900원이라는 가격과 왓챠에서 영화 추천 기반을 잘 이용하면 매우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왓챠에서도 이런 기능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웹이에요, 웹이에요? 지금은 웹에서만 서비스가 돼요. 모바일이 그 핸드폰이라든가 안 돼? 모바일이 아직 안 되고 아. 있는데 좀 일찍 내놓은 감이 있긴 해요. 넷플릭스는 모바일 넷플릭스 되고요. 다 되죠. 다 되죠. 어. 예. 애플 TV도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되고. 넷플릭스처럼 우와. TV랑 호환도 되는 거예요? 그걸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입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TV 컴퓨터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금방 생기겠죠? 사실 우리 서비스가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반갑네요. 그렇죠. 매우 고무적이죠. 아예 우리나라 서비스예요? 네, 네, 왓챠 왓챠? 우리나라 서비스입니다. 지금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깔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영화에 대한 뭐 평이라던가 별점 이런 것도 넣을 그런 수 사이트였어요 있고. 원래가. 그러니까 여기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왓챠라는 사이트가 그 핸드폰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요. 뭐 페이스북 아이디나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서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들,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평점을 좀 30개인가 매기면 그쪽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네가 이 영화를 보면은 좋아할 거다, 안 좋아할 거다. 그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거다라는 거를 평가를 해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네요, 만들어낸 빅데이터네요.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개개인의 조금 맞춤형으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이는 그런. 그리고 저는 서비스. 네이버 영화 평점보다 여기 평점을 더 신뢰하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별점을 몰아서 10점을 다 줘버리면 별점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좋아할 거다는 예상 별점이에요. 네. 그래서 특정 영화에다 별점을 몰아준다고 해서 이 영화가 별점이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서 갑자기 그런 게 올라가면 왓챠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왓챠가 네. 이제 스트리밍 기반의 그쵸. 그 TV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시작했다는 하는데 거죠. 아직 문제는 화질이나 이제 음. 뭐랄까 그런 버퍼링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이 안 되는 문제들. 지금은 이런 영화가 있으니 봐라라고만 이제 제안을 하지만 플레이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 네. 그 영화를 볼래?라고 바뀌겠죠. 예. 그러네요. 그렇죠. 와우. 되게 좋은 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차이점이 넷플릭스에서 비긴 어게인을 보면요 노래 부르는데 가사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 왓챠에서 보면 가사가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 서비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 동영상 한국에서 동영상 기반 서비스가요. KT에서 원래 전송자, 그러니까 예. 전송자한테도 돈을 부과를 해서 우리나라 동영상 서비스들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KT가 아니고 통신사에서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서버를 못 지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버퍼링 걸리는 이유가 외국 사이트잖아요. 예,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그 데이터 서버를 옛날에 지을 적에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네,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요. 서버에 가기 위해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태평양 대지진 나고 뭐 하면은 케이블이 끊겨서 우리나라까지 미국의 그런 사이트들이 느려지고 유튜브가 느려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우리나라 기반인 이제 판도라 TV나 이런 데들이 되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전송에 관련된 것더라고요. 데이터 비용 서버, 예. 청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광고를 심하게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이트도 왓챠도 그럼 결국에는 전송을 좀 한국에서 하겠다는 얘긴데 네. 이게 또 그거를 어떤 콘텐츠를 금액을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통 3사가 이 콘텐츠 시장이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전부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도라 같은 회사는 좀 힘들어진 거고요. 네. 예. 방식은 뭐 고민을 하시겠죠. 사업하는 쪽에서. 조만간 얘네들도 이 왓챠 서비스 측에서도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하나 대박 치면 네. 시장 판도는 네. 바뀌겠죠. 예,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 뵐게요. 씹어 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